어디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라 했어요? 방금 우리가 앞쪽에서도 이전 후에 따라서 이전 후 갈 곳에. 그러니까 개공이 이전 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남구청장이 되겠죠? 여기다가 직접 사무소 옮겨 놓고 나서 이전 신고를 하라. 이것도 사후 신고인 10일 이내에 하라. 사후 신고인 10일 이내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도 똑같아요. 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라.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개공이 할 일은 똑같아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은 관할구역 내의 이전이든 밖으로 이전이든 똑같다는 거지. 내에서 이전이든 밖으로 이전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개공이 할 일은 다만 종전했다 한다가 아니라 이전 후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 후에서 이 등록증 아까 제출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소재지 바꾼다 그랬죠? 여기서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재교부를 해줍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밖으로 갈 때는 이거 하나예요. 자, 생각해봐요. 방금 우리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은 재발급이 원칙이고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두 가지. 근데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등록증은 그 사무소에다 게시하고 영업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디서 영업하면 돼요? 강남구에서 영업할 거 아니에요. 송파에서 강남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 등록증 맨 밑에 보면은 구청장 직인란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강남구청장 직인 찍힌 걸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송파구청장 직인 찍힌 것을 게시하고 뭐 소재지만 바꿔서 주면 직인은 송파구청장, 소재지는 강남구.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방법 한 가지만 있다는 거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그럼 말은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교부할 수는 없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나면 처음 영업했던 데가 여기에요. 종전, 송파구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 뭐 실무교육 수료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 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이 잘못해서 뭐 업무정지 받은 거 이런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 관청에서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개공이 할 일은 아니죠. 관청에서 할 일인데 공부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송파구청장인 종전구청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서류를 송부를 해줍니다. 이 서류 송부를 했는데 이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를 해주겠어요. 이것도 기간이니까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해준다.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송부 서류가 뭘까? 이 송부 서류가 여기서 송부 서류가 등록대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등록대장이라고 있는데 등록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가 있어요. 개설 등록. 개설 등록 신청 서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등록할 때 제출했던 거 있지. 뭐 실무교육 서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사무실 확보. 자, 이게 이제 송부 서류입니다. 이게 송부 서류예요. 아니, 사무소로니까 이게 잠깐 지울게요. 개설 등록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거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송파에서 영업할 때 뭐 보수 많이 받았고 업무정지 받은 거 이런 행정처분 받은 사실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이런 것이 송부 서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송부 서류 이 세 가지하고 송부 서류 있잖아요. 이 송부 서류 이 세 가지하고 이 제출 서류 이건 같지 않아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은 제출 서류지 송부 서류가 아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봐서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내용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게재해서 교부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할 걸 요청한다.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하라.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송부 서류가 뭐냐?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등록대장하고. 이 지문이 기니까 그냥 등록대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소, 여기도 마찬가지.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방금 판서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송부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할 때 행정처분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경우는 행정처분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이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까 송파에서 강남으로 갔잖아요. 송파구에서 영업할 때 중개 보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 먹었어. 근데 우리 법은 많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치고 쉽게 말해서 강남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강남구에서 영업할 때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송파구에서 보수 많이 받으면 사실이 터졌다고. 그러면 누가 행정처분을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초과 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나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징역 벌금 사유가 되거든요.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말하면 벌금 사유가 되는데 이런 행정처분을 물었죠. 행정처분이니까 일단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누가 처분을 하느냐?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 현재 몸담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등록 취소랄지 업무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짚어준 내용들을 잘 짚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의 이전, 밖으로 이전까지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이전이 나왔어요. 사무소 이전 파트에서는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인데 우리가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전할 것인가? 봐보세요. 법인 개공의 분사무소를 분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든 바뀌든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신고서의 다음 설정과 이전하느라고 10일.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이에요.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이에요. 내든 바뀌든 분사무소 이전은 공동사무소 이전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10일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거 이거죠. 주된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라. 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지금 우리가 배운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휴폐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래서 사무소는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물론 이제 주된 사무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주된 사무소 갑니다. 그래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간다는 거. 그리고 구비 서류가 등록증 대신 신고 필증이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걸 제출해서 분사무소 이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절차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법인,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주된 사무소가 종로로 할게요. 서울 종로구청장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자, 분사무소를 마포로 할게요. 마포구에서 분사무소를 이 마포구에서
이제 서울 송파구로 이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전. 그러면 이 분사무소 이전 같은 거는 주된 사무소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분사무소만 옮기는 거예요. 마포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구로 옮기는 거지. 분사무소를 송파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 개공이 이전 신고를 송파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전 신고를 한다는 거지. 이전 신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10일 이내 한다고.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구비서류가 뭘까? 구비서류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기는 우리가 등록증 대신 신고 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잖아요. 신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신고 필증이 소개가 소재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등록증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그래서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에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왜? 사무소 옮겨갔으니까 이걸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로구청장은 자, 그러면 신고 필증 제출한 게 뭐겠어요? 이거 등록증하고 비슷하다 그러죠. 소재지가 들었어요, 이거요. 소재지. 그죠?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이제 종로구청이 재발급해 주는 거지.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줘.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하고. 근데 분사무소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마포에서 송파 밖으로 간 거고, 마포에서 마포로 분사무소로 옮겼다. 옆 건물로 갔다. 계속 파라고 썼네. 마포에서 마포로 갔다. 마포로 갔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같은 옆 건물로 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원리가 똑같아요. 기존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가 같죠?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거잖아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 이거. 그러면 신고가 일로 가는 거예요. 주된 사람으로 갔잖아요. 신고가 주된 사람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 지역의 사무소 이전은 사실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송파구청장에다가 그쪽으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에 갔다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체 없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갔을 때 지금 송파구청장은 자기 지역의 분사무소가 이전에 온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 또 문제예요. 마포구청장에는 통보를 해줄까 이 문제예요. 여기. 그러니까 종로구청장이 송파구청장은 지금 지체 없이 통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마포구청장에도 통보를 해줘야 되냐? 이전에 갔다고. 여기는 이제 이전에 갔다고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양쪽 다 통보해 줬어요. 양쪽 다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체 없이 해주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마포구든 송파구든 이전 전이든 이전 후든 양쪽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분사무소가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전 신고 들어가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 필증을 재교부. 자,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근데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로 관할 지역 내 마포에서 마포구로 갈 때 이전한 경우는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원리는 똑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전 사실을 통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후. 방금 내가 얘기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양쪽에다 통보한다는 거. 이전 전 및 이전 후입니다. 양쪽에다가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통보를 해줘야 된다. 자, 우리 과목에서 공부하다 보면 신고도 있고, 통보도 있고, 인가도 있고,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많아요. 이 통보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리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과목은.
세세하게. 그래야 고득점이 나와요. 이제 물론 60점만 나와서 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 과목에서 최소한 80점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랄지 공시 세법이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데 또 공법 같은 경우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득점 빼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공법 잘하신 분은 고득점 빼요. 빼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재. 만약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또 건축대지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사무소 이전됐다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제재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무소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사무소를 이전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공부했고 시험도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